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1월 셋째 주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5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2050년도 세계 경제 GDP 규모가 기후변화 및 자유무역 강도에 따라서 36조 불의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11월 11일 광군제 행사에서 총 750억 불의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는 뉴스입니다. 네, 오늘 단신 5건을 포함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11월 15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8만 1000명으로 급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이탈리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봉쇄 지역을 확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일론 머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였는데 4번의 검사 중 2번은 양성, 2번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36 trillion dollar bill for neglecting climate and free trade.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블룸버그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 세계 GDP는 기후변화 및 자유무역 추진 정도에 따라서 36조 달러의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후변화 대응 및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할 경우에는 2050년도에 185조 달러의 GDP 규모가 되지만은 기후변화 및 자유무역에 소급 대응할 경우에는 2050년도 세계 GDP가 149조 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36조 달러인데 이게 2050년 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거죠. 현재 세계 경제의 주요 당면 과제로는 저탄소에 의한 기온 상승, climate change,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역 장벽에 의한 자유무역 후퇴, deglobalization,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입니다.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자유무역을 추진할 경우에 그 일반적 영향을 보면은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욱 유리하고요. 무역 자유화 추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그리고 기술 선도국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저탄소 정책과 자유무역 정책이 각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미국의 경우 저탄소 및 자유무역 정책을 서두르면은 2035년에 세계 경제 선두지 프라이머시를 중국에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를 늦추거나 무역 장벽, 기술 이전 금지를 포함해서 무역 장벽을 치면은 2040년에 중국에 밀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및 무역 장벽을 강행하면은 2050년도에도 세계 경제 선두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옳았다는 주장이 성립한다는 거죠. 다음 중국의 경우에는 저탄소 및 자유무역 정책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2050년에는 상당한 격차로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저탄소 및 자유무역 정책을 서두를수록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저탄소 정책은 중립적이고 자유무역 정책은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는군요. 한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저탄소 정책은 불리하고 자유무역 정책은 매우 유리하다고 하네요. 블룸버그 경제연구소가 39개 국가의 노동력,
자본력, 생산성을 근거로 해서 2050년 세계 경제 GDP를 전망하였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GDP는 87조 불, 그리고 2050년에는 149조 불 내지 185조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 및 자유무역을 추진하면은 185조 불이 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149조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세계 각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0년에서 2050년까지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미국의 비중은 점차 줄고 있죠. 그리고 인도 비중이 커지고요. 블룸버그 연구소가 각국의 노동력, 자본력, 생산성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세계화를 통한 공동 성장인지 아니면은 탈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성장 둔화의 선택이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브렉시트 추진 상황,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로 인한 국제 공급망 스플라이 체인의 차질 등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역 자유화와 이민 증가의 경제적 효과는 우선 자본 투자가 확대되고 국제 자본 이동이 확대되며,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흐름 및 혁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표에서 파란색 곡선은 세계화를 추진한 경우이고 빨간색 곡선은 세계화가 후퇴한 경우를 나타낸 것입니다. 세계화가 후퇴한 경우에는 세계 GDP가 17%포인트 낮아진다고 하는군요. 세계화 후퇴의 국가별 영향을 보면은 중국이 최대 피해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터키, 멕시코 등이 큰 피해를 입는데 이 경우 GDP의 최대 30%까지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대부분은 피해가 적다고 합니다. GDP의 5 내지 10%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오른쪽 지도에서 빨간 표시 국가는 피해가 큰 나라들입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가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기온이 상승하면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산불, 아프리카 기근, 남아시아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더위로 인해서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프라 및 산업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비생산적 요소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프라 및 산업 투자가 감소한다는 거죠. 세계 기온 상승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는 조기에 적극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지연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죠. 먼저 기온 상승에 조기 적극 대응하는 경우인데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은 지연 소극적 대응과 차이가 GDP의 약 10% 차이가 나는군요. 기온 상승에 따른 국가별 피해 상황을 보면은 중국, 인도 등 동남아는 홍수 피해가 나는데 GDP의 약 4% 이상이 해당되고요. 사우디, 이집트 등은 한발 피해가 나는데 GDP 3 내지 4%,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GDP의 0 내지 1%밖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른쪽 지도에서 빨간색일 경우 피해가 큰 나라들입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지연 대응하는 경우의 피해를 보면은 GDP의 약 3% 감소 효과가 있는데요. 중국, 인도, 사우디, 러시아 등이 최대 피해를 보는군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의 피해는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 비용이 1톤당 35불로 증가하고요. 2050년에는 GDP의 약 6%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오른쪽 표는 지연 대응에 따른 GDP 감소 국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온 상승 허용과 탈세계화를 동시 진행하는 경우와 기온 하강 및 국제협력을 동시 진행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인데요. 기온 상승을 허용하고 탈세계화를 동시에 진행하면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비해서 GDP가 약 25%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기온 하강과 세계화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세계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되죠. 과거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해왔죠. 오른쪽 편은 두 가지 경우의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당히 심하죠. 네, 기후변화와 세계화 추진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미국은 현재 재수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의 복지를 위해서는 미국의 희생이 필요하고 미국의 세계 우월적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야말로 프리즈너스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및 세계화를 추진할 경우에 세계 우월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어떻게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미약한 상호신뢰 관계입니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한쪽은 일당 공산체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의 정치 현실인데요. 트럼피즘, 즉 아메리카 퍼스트에 미국인들이 이미 익숙해져서 이를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정치 헌금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현실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리세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국 이해 우선 정책이 불가피하겠죠. 따라서 제 결론은 미중 상호 협력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기후변화 대응 및 세계화를 추진하지 않는 트럼피즘을 계속할 경우에 자의적인 고립을 넘어서 타의적인 고립까지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재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Singles Day, Alibaba sales blitz rakes in $75 billion as Chinese shake off COVID-19. CNN 뉴스 보시죠. 중국의 알리바바가 지난 1월 11일 올해 강군절 행사에서 750억 불의 매출 신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26%나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현지 법인인 라자다에서도 이런 더블 11 행사를 했는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베트남에 현지 법인이 있다고 하네요. 광군지의 행사는 2009년부터 알리바바가 시작하였습니다.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의 매출도 크게 늘었는데요. 경쟁사인 JD.com의 경우 2,715억 위엔을 팔았습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33% 증가했군요. 중국 언론들은 이제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탈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실제로 중국 경제는 지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6.8% 성장해서 2분기에는 플러스 3.2%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에는 4.9%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의 소매 판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사태를 완전히 회복하였다고 하네요. 중국 광군절 행사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만데이 두 개 매출 합계액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이 Thanksgiving Day이고 그 다음 날이 Black Friday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다가오는 월요일이 Cyber Monday가 되는데 이번에 그 매출액이 얼마나 될지 한번 지켜보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11월 15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15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5,350만 7,287명으로서 지난주 대비 무려 8.7%나 증가하였습니다. 사망자 수는 130만 5,164명으로서 지난주 대비 5.1% 증가했고요. 24시간 내 확진자 수 변동이 34만 2,254명에 달합니다. 국가별로 보면요. 미국의 증가세가 정말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루에 18만 1,000여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급증세도 확산되고 있고요. 영국과 독일의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코비드-19이 선진국 병이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두 번째 단신은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목요일 날에 15만 3,400명이 감염되었고요. 지난 주말인 금요일에는 18만 1,066명이나 감염되었습니다. 4일째 연속으로 신기록을 세우고 있네요. 지난 주말에 팬데믹 환자 6만 7천 명이 병원에 신규 입원하였다고 하네요. 세 번째 단신은 이탈리아가 봉쇄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투스카니 지구와 캄파니아 주가 추가되었는데요. 여행이 많이 타격을 입겠군요. 이탈리아도 지난 24시간 내 신규 확진이 4만 902명으로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 단신은 일론 머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 4번 속성 검사를 받았는데 항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2번은 양성 판정이 되고 2번은 음성 판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다 정밀 검사를 위해서 2번의 PCR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검사 받고 난 뒤에도 검사 결과를 지독한 엉터리라고 트위터에 올렸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엉터리가 아니라 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혹평한 것이라고 하겠죠. 참고로 코로나 항원 검사는 콧구멍 속에 가금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건 속성 간편 검사인데요. 수시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죠. 덜 정확하죠. 그리고 PCR 테스트는 의심 환자의 침, 가래 등을 목구멍까지 콧구멍을 통해서 목구멍까지 들어가서 RNA를 채취해서 이를 정폭한 뒤에 검사하는데 수일이 지나야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인데요. 다음 주에 큰 이슈는 없는데 대체로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줄다리기가 될 거라고 하네요. 월마트, 홈디포의 실적이 발표되고 10월 소매 판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등이 발표됩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